그런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뭐 어려운 것을 접해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이제 수준이 업그레이드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또 그렇게 만족을 하는 것도 좋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책들은 한 두 번, 세 번 이렇게 반복해서 좀 이렇게 들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익숙해지면 훨씬 더 쉬워진다. 그래서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고 낯설어서 어려운 것이다. 이거 어디에서 나오는 말인지 아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어려워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낯설어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게 인지심리학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뇌는 무엇인가 익숙한 것들은 쉽다고 생각을 하고요. 낯선 것들은 어렵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미국 대통령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누구라도 다 알아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룩셈부르크 대통령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답답해지죠. 그 이유는 반복적으로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익숙치 않아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듣게 되는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들도 결국 그렇게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인지심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주는 게 좋으냐? 익숙하게 해주는 게 좋다. 그러면 그것을 낯설어 하지 않고 편안해하고 쉽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전해야 할 어떤 것들은 좀 이렇게 익숙하게 편안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가 다룰 책은 Awake라고 하는 박센이라고 하는 그 분이 쓴 책이에요. 이분 굉장히 자신감 넘치시고 좀 독특하신 분이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하는 분이에요. 자기 책 부제로 써놨는 데 보면 대한민국 상위 1%가 먼저 찾아오는 최고의 성공심리학 전문가 박센이 이렇게 해놨어요. 너무 좋았네. 자기 자신을 저 정도 자신감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땐 대단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어지간하면 또 자기를 조금 낮추거나 조금 이렇게 겸손함이 묻혀지도록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굉장히 자신감 넘치도록 표현했어. 그래서 그리고 요즘 또 많이 읽히는 책이기도 하고 해서 한번 선정을 해본 책인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쭉 우리가 지금까지 다뤄왔던 책들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김성곤 선생님은 식당이 비춰지는 거 보니까 식당에서 듣고 계신가 봐요. 자, 보시면 지난주에 우리가 그들은 어떻게 세상을 얻었는가라는 책을 했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리더는 칭찬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했고요. 어때요? 쭉 한번 다시 기억을 되살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쩌면 이분이 지금 우리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의 거의 다예요. 이거 많이 보셨죠? 일명 빙산 이론이라고 불리는 내용이죠. 빙산이 수면 위에 보여지는 것이 대략 한 5% 정도 된다고 하죠. 그래서 파도가 치면 살짝 보였다가 안 보였다 하는 영역이 또 한 5% 된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각으로 보여지는 것은 한 10% 정도 된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수면 아래 잠겨 있는 부분이 대략 95%에서 90% 정도가 된다. 그런데 그 위에 수면에 보이는 영역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의식이라고 불러요. 의식. 우리가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또는 생각하고 또는 기억하는 어떤 것들, 논리성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식이라고 하는 영역이죠. 그런데 의식이 되었다가 또는 무의식이 되었다 하는 그 중간에 있는 영역을 우리는 전의식이라고 불러요. 전의식. 그런데 수면 아래 완전히 잠겨져서 지금 왜 이런 게 쓰여지지? 수면 아래 완전히 잠겨져서 보이지 않는 영역을 이제 무의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누가 한 이야기인지 아시죠?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정신분석학적 차원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이 박센희 선생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을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자, 여기 눈에 보이는 영역이 10%라고 보자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 90%,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나예요.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나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무의식의 영역은 전혀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그리고 의식적인 영역, 즉 뭔가 생각하고 지식을 집어넣거나 스킬을 배우거나 하는 이런 것에만 신경을 온통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표출하는 퍼포먼스는 성과라고 하는 것은 제가 내는 성과라고 하는 것은 10%를 기반으로 해서 나오는 퍼포먼스죠. 그 90%의 수면 아래 잠겨져 있는 영역에서 나오는 퍼포먼스를 내가 내는 퍼포먼스에 활용할 줄만 안다면 나는 엄청난 사람이 된다라는 이야기랍니다. 이해되고 계시죠? 내가 지식의 양을 높여가지고 굉장히 똑똑해진 사람이 됐다고 치자고요. 그래 봐야 그것은 불과 5%에서 10%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으로 내가 내는 퍼포먼스가 지금 100이라면 90%의 무의식의 힘을 활용할 줄 안다면 나는 얼마만큼의 더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약 1000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데 너는 그 무의식의 영역은 신경을 안 쓰니까 퍼포먼스를 100밖에 못 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분은 굉장히 어때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 내가 내고 있는 성과는 내가 낼 수 있는 성과의 10%밖에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진 이 능력을 역량으로 100% 바꾸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치면 우리는 내가 낼 수 있는 역량의 10%를 가지고 인생을 살다 게임 끝난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90%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이것을 뭐 조금 다 다루면 좀 머리 아프니까 여기 제일 우측에 있는 이 황소를 타고 있는 소년을 한번 보자고요. 이 소년이 5%의 의식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이 코끼리에다가 사람을 올려놓고 이야기하는 심리학적 해석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어요. 예전에는 저 빙산 이론 가지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빙산 이론에서 무의식의 영역은 사실은 뭐예요? 의식과 무의식이 구별되는구나라는 것을 설명하기에는 효과적인 그림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성과로 연결되는지를 설명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 황소를 타고 있는 소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저 소년은 지금 이 황소가 낼 수 있는 90%의 힘을 자기가 어디까지 가는데 활용할 수만 있다면 저 친구는 엄청난 성과를 연결시켜 표출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다만 저 황소라는 놈이 저 소년이 원하는 대로 말을 잘 들을지 안 들을지는 별개의 문제예요. 예를 들면 어딘가 가는데 황소가 예전에 그 길로 갔다가 한번 혼이 난 적이 있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소년은 그 길로 가고 싶을 텐데 황소는 그 길로 안 가려고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꼼짝없이 저 소년은 그 길로 못 가게 되는 거죠. 결국에 내 몸속에 숨어 있어서 나를 보이지 않게 통제하는 90%의 힘, 그 힘이 바로 저 황소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 황소를 내가 잘 컨트롤만 할 수 있다면 나는 엄청난 파워를 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가능해지는 거죠. 이 이야기가 결국엔 이 책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의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감 잡으셨나요? 제가 기업체에 가서 강의를 해보면은 그 어떤 지식을 또는 스킬을 그 직원들에게 막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그 수강생들이 제 강의를 100% 수용했다고 쳐도 그 수강생이 회사의 업무 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의식을 건드려서 그 사람이 뭔가 동기부여를 받아서 뭔가 행동으로 옮기게끔만 한다면 그 직원이 낼 수 있는 퍼포먼스는 자그마치 900이나 1000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얄궂은 지식 나부랭이 몇 개 갖다 던져주는 사람들을 우리가 명강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명강사다 이러면 그 조직원들의 어떤 자발적 동기, 이것을 건드려주는 사람들을 명강사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저
무의식의 영역을 어떻게 건드려 줄 거냐의 문제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교육자다 이러면 그 뭐 덧셈 뺄셈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을 훌륭한 교육자라고 하지 않죠. 야가 스스로 하고 싶어도록 동기를 자극해 주는 능력을 갖춘 교육자를 우리가 베스트 교육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아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오늘 전체 내용을 아마 얼춤 이해하셨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낙서가 왜 돼 있는지를 제가 잘 몰라서 자 아무튼 뭐 그냥 넘어갑시다. 자, 이 책의 프롤로그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 현실과 타협하며 적당한 벌이와 적당한 쾌락에 만족하고는 이 정도면 됐어라며 자신을 위로하는 사람, 한편 경제적 자유와 시간적 여유를 누리며 생존이 아닌 자아 실현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먹고 살 것을 고민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나는 이 인류를 위해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를 위해서 사는 사람도 엄연히 있는 건 사실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하는 이야기는 적당한 만족, 그걸 가지고 행복이라는 타이틀을 빌려다가 포장해서 자기를 가공해가지고 이뻐 보이게 만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옳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최고의 무기는 뭐다? 정신이다.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숨겨진 무한한 가능성이 존재한다. 어때? 이런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 그래, 나도 한번 해봐야지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아이고 또 뭐 빤한 소리 하는구나 이 생각이 드세요? 아마 제 경험으로 보면 대략 60% 이상은 아이고 또 뭐 빤한 소리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사실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 자기계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수많은 활동을 했던 강사들의 결정적 실수였죠. 일명 이것을 우리는 자기계발의 배반, 배신 또는 자기계발의 덫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크릿이라고 하는 산림출판사에서 나왔던 부동의 베스트셀러가 있었어요. 그 책이 뭐냐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우주의 에너지를 끌어들여라. 네가 뭔가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생각의 메시지 에너지를 계속 우주로 날려보내면 우주의 그 엄청난 기운이 너를 끌어당겨서 네가 원하는 걸 다 하게 해줄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사실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줬는가 하면 두 가지를 가져다 줬어요. 첫째는 이거 해도 안 되는구나라는 좌절감을 갖다 줬죠. 해도 안 되는구나라는 좌절감을 갖다 줬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이 이제는 더 이상 그 사람들 귀에 들어가도 어떤 자극이 되지 않는 거죠. 무감각 증세를 가져다 주는 이 두 가지의 결정적 에러를 갖다 줬습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 청년들이 이런 부분에서 어지간한 자기계발 이야기를 해도 그게 귀에 와닿지 않아요. 이 문제가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이 책 이야기를 하면 반 정도는 아이고 뭐 맨날 들은 이야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테고 또 일부는 그래 맞아 저 말이 맞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 박센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계발책 읽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분이에요. 그럼 자기계발책을 읽지 마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이분에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기계발서는 읽긴 읽어야 한다. 하지만 시크릿카처럼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그런 우리 경상도 표현으로는 희닥한, 휴항한, 뚱구름 잡는 식의 이야기를 써놓은 책은 읽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계발을 해서 성과를 낸 사람이 쓴 책을 읽어라. 그게 이분이 이야기하는 자기계발 서적 읽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되고 계시죠? 그러니까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는 식의 그런 자기계발서는 읽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선생님들도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여라도 아이고 또 뻔한 식상한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를 딱 중심에 두고 한번 들어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사람이 100이 있는데요. 100의 10%가 의식의 영역이고 90%가 무의식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는 의식의 영역, 즉 지식이나 스킬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성과를 높여갈 것이냐만 계속 에너지를 쓰고 있다면
정작 힘을 내는 90%의 영역을 방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90%를 내가 잘 통제만 할 수 있다면 내가 낼 수 있는 퍼포먼스는 거의 기적에 가까울 것이다라는 거죠. 이와 유사한 맥락의 책이 여러분 잘 아시는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라고 하는 책입니다. 내 안에 잠든 거인이 뭐냐면 90의 영역이죠. 이 90의 영역을 가졌으니 거인이고 내가 지금 보여지는 모습은 10밖에 아닌 거죠. 그럼 10을 어떻게 더 키워보려고 애쓰지 말고 내 안에 잠들어 있는 90의 영역을 더 키워봐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부터 내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 뒤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오겠다 보시면 됩니다. 자, 1988년 영국인 에디 홀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의 우상이 누구냐면 아놀드 슈와제네거예요. 이 사람이 보는 앞에서 저 460kg짜리 역기를 들어 올려요. 저거를 460kg짜리. 그런데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 500kg짜리에 도전하겠다고 선언을 해요. 저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500kg짜리를 들어버리면 저 봉이 저렇게 휘어집니다. 인간이 들 수 없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미쳤다고 해요. 이때 이 사람이 500kg에 도전을 해요. 그리고 들어 올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걸 들어 올릴 수 있었느냐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보세요. 의식의 영역은 계산입니다. 계산. 논리로는 못 들어요. 지금까지 든 적도 없고. 그런데 이 사람은 무의식의 영역을 건드려버려요. 무의식의 영역에다 뭘 집어넣는가 하면 우리 가족이 지금 자동차 밑에 깔렸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 바벨 밑에 우리 가족들이 깔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었다. 그랬더니 들리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지금 근육을 써가지고 들어 올린 게 아니거든요. 뭐를 써서 올린 거죠? 자기의 무의식의 영역을 자극해서 그 엄청난 에너지를 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가슴에 팍팍 꼽히면 아직은 순진하신 분들이고 이런 이야기하면 아이고 뭐 이렇게 들리신다면 지금 내 감정이 뭐다 무뎌질 대로 무뎌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도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운 집에서 살았다. 그런데 지금 엄청나게 고의 수익을 올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책을 통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부정적이고 잘못된 생각과 신념들을 폐기하고 올바른 지식과 자아를 확립해서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도 일깨우는 멋지고 고귀한 일을 해내시기를 바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 이제 1장의 리미트, 한계라고 하는 제목의 챕터인데 오늘은 시간 조금 단축해서 조금만 할 테니까 대신 왜냐하면 제가 핵심은 정리를 해드렸어요. 자,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무엇이 당신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가? 당신은 자기 삶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잘 알고 있으면서 왜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가? 그러면서 인간이란 어렵다고 인식한 일은 절대 해낼 수 없는 존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자. 정혜영 선생님 마이크 좀 켜보실래요? 자, 저하고 오늘 말 상대를 좀 해주세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인간이란 어렵다고 인식한 일은 절대 해낼 수 없는 존재다. 예. 그러니까 인간은 무의식의 정신 영역이 90%를 차지하는데 이 무의식의 영역이 보통 상상력의 영역이라고 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외부로 표현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 뒤에 보면 애가 나올 텐데 자, 제가 이걸 일부러 한번 넣어봤어요. 이건 책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닌데 여러분들에게 3시간 안에 혼자서 깊이 5m, 넓이 10m의 구덩이를 파시오 라고 하는 미션이 주어진다면 정혜영 선생님 무슨 생각이 드세요? 혼자서 3시간 만에 저 큰 구덩이를 파실 수 있겠어요? 못 팔 것 같은데요. 못 팔 것 같죠? 그죠? 네, 못 팔 것 네. 같죠? 그런데 말이에요. 그 밑에 저렇게 금덩어리가 묻혀 있다고 하면 어떠실까요? 당장 팔 것 같은데요. 할 것 같죠. 요거예요. 네. 이게 지금 무의식을 건드리는 방법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고 계시죠? 그러니까 방금
저 밑에 금덩어리가 있어요라고 상상을 하는 순간 우리는 없던 에너지가 나와서 저 구덩이를 판다는 거죠. 요러한 통제력을 아주 잘 행사하는 사람들이 위대한 업적을 만들어낸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니는 그 행위를 하지 않고 그냥 뭐예요? 아이 뭐 이거 팔 수 있겠나? 와 짜증나네. 뭐 이러면서 뭐예요? 투덜투덜 대니까 내 무의식이 어떻게 해요? 그래 너는 안 돼. 이거 할 수 없어. 안 된다고 계속 투덜거려. 그럼 저 사람이 안 해도 된다고 할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무의식이 나를 그렇게 통제해 버린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나를 이 무의식의 영역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엄청난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분이 뭐 하신 분이냐면 여러분들 고액 가해 받고 왜 그 수능 학원 아시죠? 합숙하는 기숙학원이라 그러죠? 예, 그런 곳이 보통 한 달에 뭐 좀 비싸잖아요. 애들 기숙하면서 재수하고 이런 애들. 예, 그 있는 학원에 찾아가서 이 사람이 직접 찾아간 거예요. 이 사람 오라고 한 게 아니고. 당신들이 아무리 애들을 잘 가르쳐도 성적이 향상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왜? 걔가 가지고 있는 지능, 그다음에 공부하는 방법, 지식 이것을 가지고 성과를 내는 거는 그놈인 거예요. 왜? 10%를 가지고 자질을 하니까. 그런데 무의식의 영역이 90%다. 이것을 내가 향상시켜 줄 테니까 나를 이 학원에서 써라. 이렇게 찾아다닌 겁니다. 그럼 한번 해봐라 이래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학원에 가가지고 다들 공부 잘하는 애들이 그 기숙 학원을 가지 뭐 공부 못하는 애가 가지는 않잖아요. 다 성적은 그만한 애들이에요. 거기 가가지고 이 수강을 할 사람 신청을 받아서 가드를 가르친 거예요. 성적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유명해지면서 전국의 학원을 다니면서 이 무의식 훈련을 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것 때문에 고소득을 올리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가만 들어보니까 어때요? 내가 지금 우리 자녀에게 야 공부 열심히 해라. 그 다음에 참고서는 이거 쓰면 좋다. 선생님은 이 학원 선생님이 잘 가르친다. 이것만 애쓰셨다면 부모로서 뭐예요? 빵점을 맞는 거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비슷비슷해 10%를 가지고 따지는 것. 그런데 그 90%의 영역을 어떻게 건드려 주어서 얘가 학습 성과로 나타나게 할 거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다들 돈 벌고 싶으시죠? 안 네.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무의식의 90%는 안 되는 모습을 상상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벌기 어렵다고 생각하면 돈을 어떻게 하면 못 버는지가 상상이 되고 그래서 절대로 돈을 벌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혹시 이런 이야기 안 하십니까? 집에 가서 자녀분들한테 야 임마 돈 아껴 써라. 이 자식아 아빠가 돈 버는데 얼마나 힘든 줄 아나? 이런 이야기 혹시 하시는 분?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내 스스로도 돈 버는 게 힘들다고 잠재의식이 발동돼 버리고요. 아이들 잠재의식 속에 뭐가 들어가요? 돈 버는 건 힘든 거구나라고 세팅돼 버린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 아이는 살면서 계속해서 돈 버는 건 힘든 거라고 인식하게 되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돈을 버는 게 힘들다라는 상상력이 그 아이의 행동을 구속해 버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좀 뜨끔했어요. 네. 뜨끔했어요. 그래가지고 야 임마 돈 그냥 버는 거지 자식아. 돌아다니면서 주워도 죽겠다 이 자식아. 1년에 1억을 못 줍나 뭐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해야 그죠? 1억 정도는 쉽게 버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뭐예요? 돈 뭐 월급 한 5, 600, 700 받아오면서 그걸 막 힘들다고 인상을 쓰고 다니니 우리 애들이 기껏 그것도 못 벌어가 전부 다 바둥거리면서 살잖아요. 그죠? 근데 돈 잘 버는 사람들은 뭐예요? 야 임마 돈 1억 버는 거는 장난이야 이 자식아. 그냥 돈은 그저 줍는 거야 알겠어? 뭐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좀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하면 이제 우리 다들 인정 못 하시겠죠? 그랬다가 애가 망가지면 어떡하느냐 뭐 이런 이런 이야기로부터. 그래서 우리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온 오프 스위치가 있대요. 그런데 의식의 영역은 스위치를 켜놓고 무의식의 영역은 스위치를 꺼놨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라는 사람이 보여주는 에너지는 그 의식의 영역 10%만 활동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유전자 숫자가 60개 정도 되는데 그 유전 정보가 세포 하나당 한 30억 개씩 된대요. 이 중에 온된 유전자가 10%, 90%가 오프돼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 책에서 유명한 당신이 방 100개짜리 저택을 가지고 있다면 몇 개의 방에 불을 켜두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방금 이 질문을 들은 여러분들이 아이고 전기세 아까보가 뭐 2개만 켜면 되지 뭐 100개를 켜나 이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잠재의식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전기세 벌 돈도 못 벌 인간으로 세팅된 거예요. 그 100개 방에 불을 켤 정도의 전기세를 아껴야 된다라는 잠재의식이 발동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죠? 난 100개 불 다 켜가지고 친구도 부르고 뭐 동네 사람들 와서 자고 가라 그러고 뭐 이렇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버리면 방 100개의 불을 다 켜겠다고 생각을 할 텐데 왜 우리의 무의식은 그게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세팅되어져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라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잠재력을 발휘하느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따라해 보세요. 정혜영 선생님. 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라. 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 버려라. 그러면 그냥 잠재력이 발현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컨셉의 책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라.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 뭐죠? 나를 따라해 보세요. 나를 벼랑 끝에 세워라. 벼랑 끝에 세워라.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죠. 백척 간두 꼭대기에 나를 세워버려라. 그러면 안 하고는 못 베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연습을 자꾸 하다 보면 잠재력이 발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지 않아서 나는 할 수 있고 남들이 하지 않더라도 나는 한다. 나의 중요한 철학이다. 남들에게 힘든 것이 나에게는 도전감과 자신감을 주고 그 일을 해내었을 때 더 큰 성취감과 만족감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죠. 누가 어렵다고 하면 와 대박. 전마가 어렵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 하면 대박이네. 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고 와 야, 힘들다고 하니까 아이고 전마가 힘들다고 하는 거 보니까 뭐야 아이고 나는 택도 없겠네 이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재테크 이런 데 돈에 관계된 영역으로 들어가면 지금같이 뭐 주식이 곤두박질 치고 있고 뭐죠? 예, 저 디지털 자산 같은 것들이 막 떨어지고 이러면 와 이거 찬스다 이러는 사람이 있고 와 역시 내 안 하길 잘했지 저 봐라죠. 이러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이 잠재 의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하루 평균 우리는 33회의 부정적 암시를 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오늘 같은 날도 이런 우리 독서 모임에 오실 때 부정적 암시가 나를 건드린 사람은 안 왔을 거예요. 아이고 그거 뭐 들어서 뭐해 뭐 살이 되나 밥이 되나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뭐 그냥 뭐 놀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그래도 한번 가보자. 그래도 한번 들어봐야지. 뭐라도 한 줄이라도 건지면 다행이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부모가 3세에서 6세의 자녀에게 하루 평균 33회의 부정적 암시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하지 마라 안 된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랬지. 뭐 이런 이야기 우리가 수없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대물림되는 마인드라는 이야기가 참 무서운 이야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 아버지가 돈 버는 게 어렵다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자녀에게 은연중에 교육되어진다면 그 아이의 무의식의 영역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세팅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라는 거예요. 요즘 제가 이제 한국의 젊은 부자들이라는 책을 어제부터 지금 읽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법무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그 북새통에서는 지금 돈하고 부에 관계된 책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다음 주에 해야 될 책이어서 한국의 젊은 부자들, 즉 지금 20대, 30대인데 다들 100억대 이상의 자산을 만들어낸 60명의 이야기를 써놓은 책인데 그 책을 제가 쭉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그들의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길렀는가 하면 절대로 구속하거나 제약된 상황으로 길러내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 반드시 부모들이 서포팅을 해주고 그걸 지지해주는 일들을 했던 자녀들이
지금 다들 세계적으로 해외 나가서 다들 성장을 해가지고 지금 이 엄청난 20대 30대 때 그 돈을 그 정도 벌었으면 다들 성공한 거잖아요. 그런 아이들로 컸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대물림 된다. 뭐가 이 무의식의 영역이 이 참 무서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 있죠. 정혜영 선생님 따라해 보세요. 왕대밭에 왕대 나고 왕대밭에 왕대 나고 쫄대밭에 쫄대 난다. 쫄대밭에 쫄대 난다. 네, 그죠?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스키너 실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유명한 실험입니다. 이 뭐냐면 동물들이 칭찬을 받으니까 배우는 습득 속도가 굉장히 빠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에 이 부정적 암시가 들어오면 그것을 이 방어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스키너 실험을 제가 사례를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이게 그 이름도 유명한 스키너의 비둘기 실험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비둘기를 박스 안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불이 들어왔을 때 저 원판을 탁 쪼으면 먹이가 나와요. 근데 불이 꺼져 있을 때 원판을 탁 쪼아도 먹이가 안 나와요. 이걸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학습을 시켰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비둘기들이 불이 켜졌을 때만 원판을 쪼는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불이 들어오면 원판을 쪼으면 먹을 게 나온다라는 것을 비둘기가 학습하더라는 것을 첫 번째로 실험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실험은 뭐냐면 이 비둘기를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날아가도록 훈련시키는 거 굉장히 힘든 실험이죠. 이 실험을 시키는데 오른쪽으로 조금 돌아오면 그때마다 먹이를 준 거예요. 오른쪽으로 조금 이동하면 먹이 주고 조금 더 이동하면 먹이 주고 이렇게 했더니 요놈이 뭐예요? 그 먹이 받아 먹는 것 때문에 오른쪽으로 완전히 원을 그리면서 날아가는 것이 가능해지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보상을 하고 칭찬을 했을 때 어떤 학습 효과가 굉장히 높아지더라고 하는 거죠. 이제 저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리더는 칭찬하지 않는다. 그 책이 아마 여러분들이 약간 지금 떠올라가지고 그럼 칭찬하지 말라더니 또 뭐 칭찬하란 말이야 뭐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신다면 우리가 아주 단편적으로 책을 읽고 계신 것이고 결국 뭐예요? 어떤 칭찬이나 이런 것들이 부정적 암시가 아니라 긍정적 암시가 학습의 효과를 증대시키더라라고 하는 것이 스키너의 비둘기 실험이라고 하는 것이고 돌고래도 마찬가지죠. 돌고래도 우리가 왜 돌고래 쇼를 할 때 한 번에 점프 쫙 해가지고 딱 이렇게 먹으면 뭐 주고 이렇게 하는 것만 우리는 보지만 그 돌고래를 훈련시킬 때는 물에서 수면 위로 올라오면 뭐 주고요. 거기서 조금 더 올라오면 뭐 주고 그 다음에 올라오면 뭐 주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학습을 그렇게 시킨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 그 완성된 모습으로 가져가는 것처럼 우리의 무의식의 영역도 그렇게 훈련을 시키면 좋다라는 이야기도 소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성공 가능성을 확신하는데 실패한 사람은 실패 가능성에 박혀 있어서 늘 안 된다고 한다. 그러니까 부정적 암시를 주는 사람하고는 절대 가까이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긍정적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곧잘 하는 게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왜 주변에 보면 맨날 투덜거리고 징징거리고 맨날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만날 시간이 별로 없죠. 그죠? 뭐 그런 이야기 들어주고 있기에는 이 종편에서 나오는 부정적 이야기도 지겨워 죽겠는데 그러니까 뭐 굳이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 이야기까지 들을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변에 혹시 만나기만 하면 찡찡거리거나 부정적인 사람들은 가급적 헤어지는 게 좋다. 여러분들 나를 변화시키는 제일 첫 번째 방법이 자기계발서에서 공통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뭐죠? 진짜 난 변하고 싶다 이러면 뭐 해야 됩니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요. 환경을 바꾸시면 돼요. 환경을 바꾸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뭐죠? 만나는 사람을 바꿔라. 만나는 사람을 바꿔라.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이 있다면 시간을 바꿔라. 이 방법을 쓰면 근본 내가 바뀌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친구들이 밤만 되면 술 먹자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 막 친구들 때문에 막 술 이것 때문에 죽겠다 내가. 근데 난 진짜 술
먹는 거 좀 고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뭘 해버리면 되죠? 상황을 바꿔버려요. 환경을. 어떻게 바꾸면 됩니까? 저녁 시간에 일을 하세요. 저녁 시간에 일을 하시거나 그게 싫으면 뭐 하시면 돼요? 대학원을 가시면 되죠. 대학원 다니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친구들이 이제 술 한잔 먹자고 전화 오면 뭐라고 하면 돼요? 나 학교 가는 날이야. 이래버리면 자동으로 단절. 깔끔합니다. 정리하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근본 내가 변화된다. 그 이야기를 뭐 자기계발서 100권 읽으면 똑같이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제가 예고해 드렸던 이 김태연 회장님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예요. 이 책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인데 남존 여비가 심한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조부모와 부모 모두 또 딸이 태어나니까 얼마나 원망을 했겠어요. 미역국 끓인 솥을 엎어버렸다 그래요. 그리고 양잿물 먹고 같이 죽자고 막 이렇게 했다고 해요. 기가 막히죠. 7살 때 외갓집에 가서 태권도를 배우게 됐는데 그때 어떤 스님을 만났다고 해요. 근데 그 스님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이 아이의 상이 범상치 않다. 장차 무사람을 가르칠 큰 스승이 될 것이니까 내가 제자로 삼겠다. 이렇게 해서 그 아이를 이 승려가 기르기 시작했, 제자로 삼았다고 하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아이가 용기 100배 된 거예요. 뭐죠? 집에서 그 아이에게 부정적 무의식 세계를 계속 건드렸는데 이 아이에게 이제 그런 긍정적 이 영역을 준 거죠. 무의식을 발동하게 해준 거죠. 그랬더니 23살 때 미국으로 넘어가서 이 버몬트 고등학교를 찾아가서 태권도 수업을 내가 해주겠다. 뭐 이렇게 찾아가서 제의를 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여의도 3분의 2 정도 되는 집에 살고 있다 그러죠. 놀라시네요. 다들 지금 청소 왜 하나 이 걱정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 이게 우리가 이 무의식의 세계가 그죠? 청소 누가 할랑공 이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뭐다? 부정적 무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그 이야기를 소개해 놓고 있어요. 아무튼 이분이 우리나라를 태권도 외교를 했던 아주 대표적인 분으로 여러분들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시면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 대단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선박왕 오나시스 이야기를 좀 해봐 드리려고 그래요. 이 사람은 뭐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뭘로 유명합니까? 뭐 하여간 좀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목욕탕의 목욕 관리사로 일을 해요. 또 책을 읽어보면 이 사람이 건설 현장에 가서 막 노가다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주일 번 돈을 그 부자들이 음식 먹으러 오는 음식점에 가서 식사 한 끼를 먹는데 다 써버려요. 안 놀라시네. 이게 놀랄 일인데. 아니 일주일 번 돈을 부자들이 먹는 식당에 가서 밥 한 그릇 사 먹는데 다 써버리면 그게 미친놈이지. 제정신입니까? 그죠? 그걸 맨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제 어느 날 이 사람이 차림은 남루한데 거기 와서 밥을 먹고 앉아 있으니까 그 어떤 부자가 이제 물어봅니다. 니는 생긴 거나 행색이 보니까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니는 어떻게 여기 와서 이렇게 맨날 밥을 먹냐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앞으로 부자가 될 사람이다. 그러니 부자들은 무슨 말을 쓰는지 행동은 어떻게 하는지 음식 먹을 때 매너가 어떤지 이거 배우려고 왔다. 어차피 나는 부자가 될 거니까 지금 배워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죠. 유명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부자가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헛다 이놈 맹랑하다. 이 자식 니 뭐하냐 이랬더니 저 노가다 합니다. 목욕탕 때밀입니다. 이래 된 거죠. 그래 그럼 니 우리 회사 와서 일해라. 이래서 그 사람이 자기 회사에 취직을 시키죠. 그 회사가 선박회사였어요. 거기에 가서 일을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인정을 받게 되고 돈을 벌게 되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뭐예요? 세계 최고의 선박 왕이 되죠. 엄청난 갑부가 됩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자기 자신의 무의식의 세계를 계속해서 활용을 한 사람이죠. 지금 예를 들어서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요. 한 달에 적금 30만 원 넣어가지고 이율이 2.3%니까 어쩌고 저쩌고 계산해가지고 10년 안에 목돈 얼마 만들고 이거 투자 수익률 얼마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세금 얼마 절세하고 이런 머리 쓰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부자는 못 되는 거잖아요. 되는 사람 있으면 말 소개해 줘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근데 뭐예요? 나는 어차피 부자로 살 거다 이렇게 생각을 딱 하고
내가 하는 일은 다 잘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뭔가 투자도 하고 도전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기회를 얻어서 뭐 이렇게 큰 성과도 내고 하는 것, 그건 또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오나시스는 대표적으로 그렇게 소개되는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지성 작가의 꿈꾸는 다락방에도 아주 자주 소개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분 이야기를 제가 재미있어 하실 것 같아서 좀 가지고 와봤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선박왕이자 억만장자인 오나시스. 이 사람이 어느 날 이 마리아 칼라스라고 하는 노래를 아주 잘하는 가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반해버려요. 그래서 나 저 여자하고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 생각을 늘 꿈꿨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여자와 결혼을 하게 돼요. 꿈꾸는 것은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고. 그런데 8년쯤 살다 보니까 지겨워 죽겠는 거예요. 그 여자가. 그래서 뭐 헤어지면 좋겠다 이러다 또 헤어졌어요. 이혼을 했죠. 그리고 나서 누구하고 결혼을 하면 제클린이라고 케네디 대통령 영부인하고 결혼을 합니다. 뜻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또 하나 이제 인생 최고의 후회로 소개되는 영역이 바로 이건데, 근데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보니까 일주일 만에 후회를 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제클린이라는 여자가 한 달에 24억을 쓰는 거예요. 소비병이 있는 거죠. 혈압이 올라가지고 속 아프는 거죠. 와, 그래 빨리 헤어지면 좋겠다 이제 이 생각을 계속했는 거죠. 근데 그때 아들이 비행기 사고로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 충격으로 이 오나시스도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나이가 오나시스가 69살이에요. 그 돈 누구한테 다 갔어요? 거의 다 제클린한테 다 간 거죠. 대박. 그렇게 이걸 대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그죠? 뭐 아시죠? 돈 많고 명 짧은. 거기 대표적인 케이스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죽으면서 한 말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쓰레기로 던지고 간다. 이 유명한 말을 남기고 죽었고, 돈이 얼마나 많았으면 그 오나시스의 손녀가 받은 유산이 79조였어요. 안 놀라시네. 이재용 부회장이 돈 얼마 받았다 갑니까? 상속. 그게 지금 갖다 대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엄청나게 부자였었는데 그 부를 이룰 때까지의 이 사람이 가졌던 것은 뭐다? 무의식을 어떻게 활용했느냐. 근데 그 무의식을 부정적으로 써버리니까 저런 또 잘못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이클 타이슨 아시죠? 타이슨이 12살 때까지 폭력으로 51번 체포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11살 때 돈을 $700를 훔쳤는데 그 돈 가지고 이제 비둘기를 샀나 봐요. 근데 그걸 동네 불량배가 그 비둘기 목을 잘라서 죽여버렸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으로 싸움을 하게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2살 때부터 계속 싸워가지고 12살까지 폭력으로 51번 체포가 되는. 그래 이제 교도소 가서 살다가 교도소에서 누구를 알게 되는가 하면 무하마드 알리가 경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자기도 권투 연습을 하게 되고, 자기가 그 당시에 아마추어 챔피언 출신인 이 스튜어트라는 사람을 보고는 자신이 이긴다고 큰 소리를 쳤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스튜어트가 그의 운동신경을 알아보고 트레이너를 소개해 줬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이름도 유명한 이 커스 다마토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을 가르친 거예요, 타이슨을. 첫 경기 때 이 선생님이 했는 이야기가 감동적이에요. 두려움은 친구이자 적이다. 마치 타오르는 불과 같이 조절만 잘하면 널 따뜻하게 해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의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 있다. 위대한 전사로 남고 싶으면 두려움을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영웅은 두려움을 정면으로 맞서지만 소인배는 도망친다.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라. 이 이야기가 첫 데뷔전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됐느냐? 1회 2분 만에 KO 시켜버립니다. 타이슨 뭐 핵펀치로 아시니까. 그 뒤 20세, 20살 때 WBC 세계 챔피언이 됐고, 그때 이 타이슨이 그 스승이 그때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스승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커스 저승에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저 녀석이 내가 키우고 가르친 타이슨이다 라고 말하십시오 라고 하는 유명한 우승 소감을 이야기했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내가 상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정신 상태를 갖추고 있다면
그들로부터 받은 암시는 내게 전혀 영향을 줄 수 없다. 언제나 자신의 정신 상태를 업그레이드 하려고 노력하라. 타인들이 쉴 새 없이 쏘아대는 부정적이고 힘 빠지는 말 때문에 동요하거나 상처받지 않도록 이제부터 단단한 정신을 구축하면 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죠? 뭐 지금 다들 뭐 어렵고 힘들고 이렇죠. 이럴 때 이제 자꾸 부정적인 사람하고 있으면 더 힘 빠지고 맥 빠지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예요? 조금 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주변에도 하시고 또 나도 그런 이야기를 좀 듣고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내용이고요. 여기 보면 뭐 코끼리 어려서 밧줄로 묶어놓고 키우니까 코끼리가 커도 뭐예요? 밧줄을 풀어놔도 그 바운더리를 벗어나지 않고 살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 우리가 원체 많이 듣는 이야기니까 여러분들 아실 테고, 여기 보면 제가 오늘 밴드에다가 저 카톡에다 올려드렸죠.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 이 하우스키퍼, 그러니까 그 호텔에서 그 청소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노동 강도가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사람들의 노동 강도와 같대요. 그러니까 운동하는 사람이죠. 운동하는 사람과 그 하우스키퍼의 노동량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히 뭐예요? 하우스키퍼들의 건강 상태가 안 좋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들에게 어떻게 됐는가 하면 하우스키퍼들에게 당신들이 이 일을 하면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사람들하고 칼로리 소모량이 같다라고 포스터를 붙여줬답니다. 호텔에다가. 그랬더니 나중에 뭐예요? 이 사람들 건강 상태가 훨씬 좋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노동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운동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건강 상태가 완전히 달라지더라라고 하는 실험 결과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뭐 아시죠? 뭐 즐기면서 해라 뭐 이런 이야기가 결국 이 이야기인 것 같아, 그죠? 내가 노동을 하더라도 그것을 운동한다고 생각을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그냥 우스운 실험이 아니고요. 스탠포드 대학에서 한 실험이에요. 그래서 한번 활용을 잘 해보시고 집에다가 이렇게 써붙여 보세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오면 동네를 한 바퀴 뛰어갔다 온 거하고 똑같다. 이러면 계속 집에서 남편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방 청소를 2시간 하면 헬스장 가서 1시간 러닝머신 뛴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포스터를 크게 붙여놔 보세요. 저는 그래도 안 합니다. 근데 그래도 한번 해보시면 무의식이 발동된다고 하니까 이분 말대로 보시길 바랍니다. 자, 또 재밌는 실험이 있어요. 이 그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다 그래요. 이게 무슨 호르몬이냐면 배고픔을 느끼는 이 호르몬이라고 해요. 그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그런데요, 음료 A에다가, 음료가 A가 있고 B가 있어요. A에다가 그대가 누려야 할 620칼로리라고 쓴 거예요. 긍정적이죠? B에는, 음료수 B에는 죄책감 없는 만족감 140칼로리라고 적어놓고 그렐린이 어떻게 분비되어지는지를 측정한 겁니다. 다만 A하고 B는 사실은 뭐예요? 380칼로리의 동일한 음료였어요. 똑같은 음료에다가 글씨만 다르게 써붙였다 이 말이죠. 그런데 A를 마셨을 때 배고픔을 느끼는 수치가 줄어들더라는 거죠. 이해되고 계신가요 지금? 네. 이해되고 계시죠? 그래서 결국 뭐 똑같은 음료수를 마셨는데 긍정적인 문구를 보고 마신 사람하고 부정적인 문구를 보고 마신 사람의 차이가 뭐더라? 긍정적인 문구를 보고 마신 사람들이 배고픔을 적게 느끼더라 이 말이에요. 배고픔을 적게 느끼니까 당연히 음식을 적게 먹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살이 적게 찌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체내 그렐린 이 호르몬 수치를 바꾼 것은 그들이 마신 음료가 아니었다. 뭐였다? 그들이 마신 음료에 대한 인식이었다. 그 인식을 바꿔줬더니 그죠? 그 수치가 달라지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한 실험을 했는 것만 소개를 한번 해봐 드릴게요. 이 스트레스 할아버지가 이 헝가리의 내분비학자 산스셀리라는 사람인데, 이분의 이제 실험을 어떤 실험을 했느냐면 소의 난소를 추출해요. 그 추출한 호르몬을 쥐에다가 투여를 한 거예요. 쥐에다가. 그랬더니 궤양이 생기고 면역 체계가 붕괴돼 버리더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런데 다른 용액을, 난소에서 추출한 호르몬이 아니라 그냥 다른 아무 용액이나 그걸 주사기로 쥐에다 투입을 했는데 똑같이 궤양이 생기고 면역 체계가 붕괴돼 버리더라는 겁니다. 이 실험을 딱 하면서 무슨 의문이 드세요, 여러분들? 인지가 안 돼. 이건 그러면 뭐지? 아니, 소의 난소라고 하는 그 호르몬 때문에 궤양이 생기고 면역 체계가 붕괴되는 건 아니잖아요. 왜? 그걸 안 넣고 딴 걸 넣어도 내나 그래 됐으니까. 그렇다면 이건 뭐지라고 이제 의문을 가지게 된 거죠. 결국 이건 뭐예요? 처한 상황이라는 거죠. 상황. 이되시죠? 주사기가 다가서고 막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상황 때문에 면역 체계가 붕괴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쥐에게 쉬지 않고 운동을 시키고 척수를 자르고 극단적 추위나 더위를 부여하는 이런 상황을 조성을 했다는 거죠. 예, 그랬더니 쥐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더라. 결론은 뭐냐? 어떤 상황이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했고, 그것을 스트레스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그러니까 상황 때문에 생겨나는 호르몬 체계의, 우리 몸의 면역 체계의 이상 현상, 이것을 스트레스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담배 회사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담배 회사에서 담배는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라고 증언하는 자료로 사용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끔찍한 쥐의 실험 결과를 사람에게 적용을 시키면서 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사람에게 나쁜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스트레스는 사람에게 해로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 말은. 스트레스는 해로운 것이라는 생각이 나쁜 거지 스트레스 자체가 나쁜 게 아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받으려고 돈 주고 쓰잖아요. 다니잖아요. 운동하는 게 뭡니까? 스트레스를 돈 주고 받으려고 간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를 안 받고 집에 누워 있으면 편하잖아요. 근데 돈 주고 스트레스를 받으려고 운동하러 다니시잖아요. 아닙니까? 골프장 가서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그러니까 다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오히려 스트레스라는 것은 고통의 육체를 오히려 건강하게 만들고 채소의 쓴맛이 우리의 면역력을 길러주는 것처럼 우리의 이 면역력 체계 자체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쥐에게 스트레스를 준 후 2주 후에 스트레스를 준 쥐와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쥐를 대상으로 기억력 실험을 했어요. 기억력 실험을.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스트레스를 준 쥐가 월등히 기억력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강하고 짧은 스트레스를 여러 번 받으면 뇌 안에서 이 옥시토신이 증가되어 가지고 기억력이 굉장히 좋아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보다 50% 정도 자비롭다고 합니다. 다들 지금 막 이 몇 퍼센트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머리 아프죠? 머리 아파. 근데 굉장히 중요한 실험이 지금 스트레스를, 그러니까 공부할 때도 스트레스를 줘야 되는 거죠. 우리 아이 뭐 스트레스 학습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없애줄까 이 고민을 할 게 아니고 학습 스트레스를 적당하게 받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언제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면 그때 기억력이 높아지잖아요. 스트레스가. 그리고 오히려 50%나 이기적이지 않고 오히려 자비로운 모습을 보이더라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켈리 맥고니걸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정혜영 선생님 글씨 보이세요? 밑에 스트레스를 없애려 하지 말고 저거 한번 읽어 보실래요? 어디 밑에 말씀하시죠? 여기 스트레스를 없애려 하지 말고. 네네네. 스트레스를 없애려 하지 말고 스트레스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말한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위협이라고 느낀다면 신체는 그 위협에 맞게 투쟁. 투쟁, 도피,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 스트레스를 나쁜 것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처음에 우리 담배 회사에서 그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이냐 이야기를 해버렸다는 거죠. 왜? 담배를 피면 그게 해소된다라고 말하려고.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스트레스는 나쁜 것이라고 인식되어지는 순간 우리 몸에서 무슨 반응이 나와요? 투쟁, 도피 반응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나쁜 게 아니라 스트레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의 문제인 거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서도 제가 볼 땐 똑같은 것 같아요. 독서를 하면 힘들다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된다 이런 등등의 어떤 인식의 문제인 것이지 오히려 그 스트레스를 받음으로 해서 책을 다 읽고 난 후에 느끼는 뭐가 있어요? 쾌감이 있죠.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인식의 문제인 것 같다. 그럼 그 인식이라는 것은 무엇의 발로다? 무의식의 발로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책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같은데 유태인들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이 책을 아이들이 한 페이지를 읽고 하면 어떻게 해요? 꿀을 발라준다 그러죠. 예, 꿀을 발라서 애가 책을 한 페이지를 읽으면 숟가락으로 꿀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어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책을 한 페이지 읽었더니 이 단맛을 느끼게 하는 이게 무의식을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훈련을 유태인들은 어려서부터 한다 그러죠. 이렇게 한다고요. 제가 지금 저희 집에 이 책이 와 있어요. 이게 무슨 책이냐면 나는 대한민국의 강사다. 대한민국의 강사다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이 누가 쓴 책이냐면 김홍신 아세요? 김홍신 아세요? 예. 그다음에 신은경 아세요? 모르시나? 이장우 아세요? 모르시나요? 유병만 아세요? 유영만 한양대학교 공학교육자, 교육공학자 유영만, 신은경, 윤은기, 이보규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대표 명강사들 30명이 쓴 책인데 여기에 제가 들어가 있어요. 제 자랑 좀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책 출판됐다고 저한테 몇 권 보내왔길래 이번에 거기다 댓글 다신 분들한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숙제하신 분들 있잖아요. 제가 선물 드린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박수도 안 치고 그러네. 이게 어쨌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고. 자, 어쨌든 스트레스에 대한 개념들을 우리가 인식을 좀 바꿔보자. 그런 이야기를 이 책에 쓰고 있어요. 자, 이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트라우마 이야기는 지난번에 우리가 했었고요. 여기 꿩 이야기가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꿩은 도망을 가다가 머리를 숲을 혹은 눈에 쳐박고선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적도 자신을 못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요. 스트레스는 해결할 수 있다. 목표에 도달하고 싶으면 더욱 큰 고통과 스트레스 속으로 전력을 다해 뛰어들어가라. 스트레스는 뭐다? 나를 성장시키는 하나의 요인인 것이다. 다만 그것을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 스트레스는 나에게 나쁜 거예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생각해라? 내가 더더욱 성장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하나의 어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소득자가 여기 이야기만 여기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하다 보면 자꾸 욕심이 생겨서 말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평범한 사람이 저 원 안에 들어있는 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김은미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원 안에 안 보이는데요? 예? 어디? 여기요. 예. 안 보이세요? 평범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재테크가 아니라 재테크다.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 최고의 투자다. 예. 그러니까 재물재자, 재테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주재자, 나의 재주를 어떻게 하면 키울까를 고민해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나의 재능을 더 키우는 쪽으로 노력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혹시 올해 사주팔자 한 번이라도 본 사람? 왜 안 보세요? 나의 미래를 가장 그래도 근사치로 맞춰주는 사람들인데. 자, 김영삼 대통령하고
사주팔자가 똑같은 사람을 찾아가지고 텔레비전에서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안 궁금하세요? 그러니까 궁금합니다. 예, 사주팔자 태어난 연월시가 똑같은 사람을 찾아내요. 그 사람이 청소부였어요. 이 사람 두 사람의 추적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결국에 두 사람의 차이가 뭐였느냐?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됐고 한 사람은 청소부가 됐다는 거예요. 뭐가 다른가를 찾아봤더니 김영삼 대통령은 학교 다닐 때 책상에다가 나는 대통령이다라는 문장을 써놓고 살았대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대통령이 되겠다가 아니고 대통령이다. 이걸 뭐라고 해요 우리가? 완료형이라고 그러죠. 완료형으로 썼다는 거예요. 완료형으로. 그래놓고 매일 그 문장을 읽고 쓰고 했답니다. 결국 어찌됐건 뭐 대통령이 됐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청소부 저 사람은 뭐 그런 거 저런 거 없이 그냥 살았는데 청소부가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열정 이야기를 합니다. 자, 뭐 이 정도를 하고요. 재밌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분이 좋아하는 분이 누구냐면 최배달. 박세미죠. 이분이 존경하는 사람이 최배달이라는 사람. 혹시 아시나요, 최배달? 네. 그 다음에 누구를 좋아하시는가 하면 김승호 회장. 김승호 회장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김승호 회장 이야기도 나와요. 김승호 회장이 480만 불짜리 그 프랜차이즈 사업체를 불과 2,300불인가에 인수하는 과정이 나와요. 궁금하세요? 네. 궁금하시면 찾아서 읽어보세요. 되게 궁금하시죠? 아니 네. 어떻게 480만 불짜리 사업체를 불과 돈 2,300불인가 주고 사냐고요. 대단한 거죠. 이 김성우 회장이 가지는 뭐예요? 자기 무의식의 세계를 어떻게 활용해서 그것을 해내는지가 거기에 나와요. 자, 마지막에 뭐 이순신 장군 이야기도 나오고 뭐 독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김성우 회장이 차 사는 방법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김성우 회장이 차를 사는 방법 이렇게 한답니다. 자기 아는 사람한테 차를 사지 않는데요. 인터넷을 뒤져서 차를 세일즈한 사람 중에 1등한 사람을 검색을 한답니다. 그 사람한테 전화를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한대요. 지금 내가 차를 살 거다. 기회는 한 번 준다. 당신이 제시하는 가격이 마음에 들면 10원도 안 깎고 산다. 그런데 만약에 내 마음에 안 들면 나는 안 산다. 제시해라. 이렇게 말한답니다. 와, 대박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구에서 내가 뭐 벤츠를 한 대 사야 되겠다 이러면 벤츠 영업사원 중에 1등 하는 사람을 찾는데요. 그 사람한테 전화를 딱 하는 거죠. 여보세요. 내 지금 벤츠 현금 주고 살 거다. 당신 가격 제시해라. 기회는 딱 한 번 준다. 내고 깎고 이런 거 없다. 딱 한마디만 해라. 얼마에 팔 건지 제시해라. 마음에 들면 바로 사고 10원도 안 깎겠다. 만약 마음에 안 들면 끝이다. 그러면 그 뭐 아는 안면에 영업사원 불러가지고 야 견적 얼마냐, 야 이거 너무 심한가 해가 좀 깎아도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얄궂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어떻게 돼요? 그쪽 영역에서 최정상에 있는 사람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이 제시하는 가격은 가장 베스트일 것이고 이것들을 노린다는 거죠. 굉장히 많이 시사를 하는 내용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뭐 엄청난 이야기들이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개발에 관계된 내용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어웨이크라는 책의 제목을 제가 제 표현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박웅현 씨 책을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따라해 보세요. 시하지 말고 견해라. 시하지 말고 견해라. 한자로 시청자 할 때 시자입니다. 볼시자죠. 견자는 무슨 견자죠? 볼견자죠. 이게 어떻게 다르냐 하면 시하는 건 눈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견하는 거는 뭐죠? 우리가 말하면 인사이트죠. 꿰뚫어 보는 겁니다. 꿰뚫어 보이는 거. 여기서 awake라는 말은 깨어나라. 뭐를? 네 잠재의식이 있다는 사실을 깨어나라. 이거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죠? 불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부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깨달음이죠. 내일이 석가탄신일이잖아요.
그래서 성철 스님이 했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미 네가 부처인데 왜 부처가 되려고 누군가를 찾아다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라는 사실이죠. 왜? 우리의 무의식의 영역 90%를 활용할 줄 알면 우리는 지금 내고 있는 퍼포먼스의 10배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대단하지 않겠어요? 예, 대단하죠. 그죠? 예, 그 이야기죠. 그래서 뭐 그런 awake라는 말을 시하지 말고 견해라 이 개념으로 인식을 하시면 좀 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마무리. 슬럼프는 왜 오는가? 그렇게 무의식의 영역을 우리가 활용해서 열심히 산다 해도 한 번씩 슬럼프가 온다는 거예요. 슬럼프는 왜 오느냐? 따라해 보세요. 기본기가 약할 때. 기본기가 약할 때. 슬럼프는 기본기가 약할 때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슬럼프가 오거든 내가 기본이 충실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해라. 그래서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뭐 긍정적인 말을 해라 이런 얄궂은 소리가 필요한 게 아니고 아침 몇 시에 정확하게 일어나서 뭐라도 실천하는 기본기 이것을 정확하게 세팅한 사람은 절대로 뭐가 안 온다? 슬럼프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서 뭐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슬럼프가 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이 정도 해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어떻게 어떠셨어요? 자, 박수. 네, 다음 주 책은 무엇이 강자를 만드는가라고 하는 아주 재밌는 책이에요. 밀림의 동물들 있죠, 동물들. 동물들이 어쨌든 우리 인간들보다는 뭐예요? 역사가 더 길잖아요. 바퀴벌레가 우리보다는 훨씬 더 선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살아남은 놈이 강한 거지. 강한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는 논리에서 보면 훨씬 오랫동안 지구상에 살아남은 동물들이 있어요. 그 동물들이 어떻게 해서 살아남았는지를 적어 놓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온통 동물 이야기입니다. 식물 이야기고. 그래서 거기서 뭔가 지혜를 배우는 내용이 소개되어져 있는 책인데 제가 볼 땐 강추입니다. 강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오시고 다음 주는 공개 강좌로 진행을 합니다. 6월 1일부터 이제 2기가 시작이 되니까 공개 강좌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뭐 이렇게 제가 좀 부족해도 소개해 주실 만한 분들이 있으면 같이 참여를 좀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마치고요. 이제 같이 잠깐 대화를 좀 나눠보고 이렇게 할게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 다 퇴장을 하시고 퇴장을 하신 후에 그때 누가 김은희 선생님이 남아 계시길래 그냥 이렇게 가볍게 토크를 했더니 제가 보니까 의외로 재밌더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바쁘신 분들은 퇴장을 마치고 나면 공식적으로 마치고 나면 하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남으셔서 가볍게 토크, 프리 토크 좀 하다가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 이 책을 들으시고 난 소감들을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지금 다들 별로 내키지 않으시는가 봐요. 화면을 감추시는 거 보니까. 우리 계속 나레이션 해주신 정혜영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실래요? 네, 오늘 처음부터 글이 나와서 되게 혹했어요. 잠재의식의 표현을 너무 신랄하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잠재의식의 힘이란 책을 지금 읽고 있는데 오늘 이 책을 풀이해 주신 거랑 거의 뭐랄까 이제 잠재의식의 힘을 책을 읽으면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설명서는 되게 많이 있었는데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서 확 들어왔어요. 그 금하고 액션을 취해야 되는 부분과 안 취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오늘 이제 책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읽은 책이랑 공감되는 부분이 되게 많아서 재미있었고요. 저도 이제 사실은 자기계발 책을 많이 읽긴 했는데 이 잠재의식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어서
저는 못 끌어내나 이것을 되게 고민했던 사람이라서 저도 이제 잠재의식의 힘을 읽으면서 이게 제가 처음 읽는 책은 아닌데 제가 이번에 읽을 때는 굉장히 와닿는 게 되게 많아서 제가 잠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날 때 잠재의식에 명령을 하거든요. 그거를 실행하면서 저도 이제 한번 뭐랄까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것을 꿈꾸고 있는데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이 90%의 그 강력한 힘이 90%를 다 바꾸지는 못하지만 제가 또 못 바꾼다고 생각하면 못 바꾸겠지만 강의를 들으면서 머릿속에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무한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제한을 짓지 않으면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은 너무 많구나. 이거는 그러니까 인지에 상관이 있구나. 내 생각과 내가 부정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니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 돈 공부를 하는데 어릴 때부터 저 안에 내재된 청사진으로 인해서 돈을 못 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버리고 제가 긍정적인 돈에 대한 청사진을 바꿔야지만 그 다음에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현실적으로 와닿는 부분이 되게 많아서 1시간인데 되게 10분처럼 지나간 것 같아요.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이제 스킬한 이야기를 좀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핸드폰에 자기를 소개해 놓은 문구가 뭐예요? 이해되시죠? 아까 제가 우리 선생님에게 삽을 보여주고 구덩이를 파라고 했어요. 3시간 안에 그 큰 구덩이를 파라 이랬더니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을 보여주니까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했다고요. 금이라는 것을 보는 순간 내 무의식이 발동한 거예요. 무슨 말이죠? 저 정도 대가가 주어진다면 할 수 있겠다라는 무의식이 발동하니까 하겠습니다라고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금과 같은 매개 역할을 하는 놈을 내 주변에 많이 두는 거죠. 그래서 핸드폰에 나를 소개하는 문구에다가 예를 들면 저희 실장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써놔요. 나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써놓거든요. 그럼 그 사람의 제가 이렇게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이 사람 운이 참 좋은 사람이어서 참 편하게 살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이해되시죠? 그럼 그 사람은 그 문구를 자기 스스로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니까 뭐든지 잘 될 거야 이 생각이 들 거란 말이죠. 이것이 무의식을 끌어내는 하나의 스킬이에요. 스킬. 이런 일들을 주변에 많이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나쁜 짓을 하려고 할 때마다 갑자기 와이프 사진이 탁 튀어나온다거나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그죠? 그게 무의식이 탁 발동되게 만들어 놓으라 이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라고 이제 책 이 양반이 소개를 해요. 기발합니다. 그죠? 그렇게 하고 공부하는 아이들도 이제 어떻게 하면 그걸 키워줄 거냐 이런 아무튼 이건 구덩이를 파시겠다고 하셨으니까 한번 좋습니다. 다음에 우리 김은미 선생님 오늘 청도시장에서 그 뭐죠? 모종 파시는 모습 아침에 올려주셔가지고 굉장히 그 반응들이 아주 뜨거웠는데 오늘 간단한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생전 안 하던 거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고 제가 해보니까 장사는 저같이 나이 많은 사람 모든 거 다 하고 할 일 없는 사람이 장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해보시고 오늘 강의 중에서 저는 스트레스를 평소에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뭐 외롭다 이러면 왜 그럴까 저는 그런 거 못 느끼고 살거든요. 그런데 오늘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 스트레스가 자기를 그렇게 이제 막 좀 압박하고 그런 데서 한다는 그 내가 지금 갑자기 들어오는 바람에 자세히 외우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는 생각도 했고요. 유태인이 무의식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교육을 한다는 그런 거 좀 많이 마음에 와닿아서 젊은 사람들한테 저도 많이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고 세상에 나를 알려라는 말 있잖아요. 그게 저는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저도 가츠엄마 있고 혼자서 책만 읽고 이러다가
지금 시장 바닥에 있으니까 청도에서는 저 모르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 어, 웃어 죽겠어요.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오늘 아침에 밴드 카톡에 올려주신 거 보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 씨를 뿌리는가 모종을 심는가 이 이야기를 김성곤 선생님이 답을 주셨더라고요. 네, 그렇게. 예. 예. 여러분들은 씨를 심는 사람이세요? 아니면 모종을 심는 사람이세요? 예,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다는 생각을 했고, 그 어떤 노인이 그 길가에다 이렇게 뭐 야채 같은 걸 놓고 이렇게 팔고 계시니까 어떤 부잣집 아주머니가 그 팔고 있는 게 안쓰러워서 그거 저한테 다 파세요. 돈 드릴게요. 이렇게 했더니 그 할머니가 뭐라고 했다고 해요. 안 판다. 그렇게는 안 팝니다. 왜요? 다 팔아주면 좋잖아요. 저는 여기에서 파는 행위를 통해서 사람 만나고 대화하고 흥정하는 것 때문에 와 있는 거지 이거 팔아서 돈 벌려고 와 있는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생각이 김우미 선생님 그 모종을 파는 모습을 보면서 살짝 들었었어요. 아무튼 도전하시는 모습 아름답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좋습니다. 자, 또 누가 한 말씀 해주실까요? 우리 한 번도 안 빠지고 개근한 우리 김성현 우리 선생님. 교수님, 저 개근 안 했습니다. 빠졌습니다. 그랬어요? 네, 빠졌고 저는 아침에 그 우리 김은미 선생님, 김성곤 선생님께서 나눈 대화에서 또 이제 어린 사람이 또 하나 깨달았습니다. 깨달았고 텃밭에서도 독서를 실천할 수 있고 또 삶에서 그러한 하나의 인사이트를 배운다는 게 깨닫는다는 게 좋았습니다. 제가 이 독서를 통해서 매 수업마다 하나씩 얻어서 갑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하자면 지난번에 있던 미래 보고서의 수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것을 얻어가지고 영상을 제가 만들어서 우리 회사에 배포를 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했는데 관심 있는 사람은 저 영상을 보고 좋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영상을 또 그의 용기를 얻어가지고 금호공대 이승희 교수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지금은 스마트 3단장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한테 그거를 새벽에 어떻게 하다가 채팅을 하게 되어가지고 그분한테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보여드리니까 테슬라 쏟고 책을 보여주시면서 이것도 한번 만들어 보라는 식으로 책을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은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잠재의식이 있는 것을 깨워라. 제가 영상을 잘 못 만들지만은 제 자신을 한번 영상 만드는 곳에 내어 던져 보니까 벼랑 끝 세워 보니까 할 수 없이 만들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생각이 오늘 왔었고요. 나 또한 내 삶에서 무의식 중에 있는 것을 계속 동기부여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거 마치고 나서 만든 영상이 올라올 수 있으면 이제 우리 카톡에 제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 회사 내부로 했던 거니까 딴 데 공유는 하지 마시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대단하세요. 그죠? 네, 좋습니다. 제가 진작 알았으면 A+를 줬을 텐데. 자, 우리 장영영 선생님도 한 말씀. 네,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잠재력을 끌어내려면은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아야 된다. 전 그 얘기가 좀 이렇게 남는 것 같습니다. 좀 힘에 붙인 것들을 상황을 만들어서 돌파하면서 그 성취감도 느끼고 이제 자세를 제가 다른 것들을 한번 도전해보는 게 있는데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스트레스가 좋다고는 하는데 오늘 어웨이크 깨라 본인의 어떤 무의식 세계 또 잠재되어 있는 잠재의식 그걸 깨워서 행동으로 실천해서 성공으로 이끌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일반적인 것 같으면서도 사실 진리가 있고 그런 내용이지만은
사실 나이가 들면서는 이제까지 어떤 경험했던 것, 또 본인의 어떤 그 아집, 이와 같은 것 때문에 사실 나를 깨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를 좀 그 극한 상황으로 벼랑 끝으로 몰아서 깨어날 수 있는, 뭐 그래야 그러면서 자아 실현도 할 수 있는 거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는 거고, 오늘 저한테는 사실 제가 좀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사항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오늘 강의에서 다시 한번 저를 반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방금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이 책을 쭉 보면서 여기 나오는 사람들 중에 제가 거의 제일 젊어요. 예, 여기 뭐 윤은기, 김홍신, 그다음에 유영만 교수, 뭐 조석준 청장님, 맨날 기상청장 하던 분, 뭐 박경식 이런 분들이 다들 연세가 다 60, 70이 다 넘어가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이제 일명 유명한 명강사들로 활동하고 계세요.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는가? 이분들을 제가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70이 됐는데도 징징거리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다 미래 이야기하고 할 수 있다고 말하지 뭐 세상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하시거든요. 제가 이분들 이제 모임이 있어서 제가 가보면. 그죠? 근데 제가 우리 동네 일에 다녀보면 이제 뭐 60, 막 65 이 정도도 채 안 되신 분들인데도 굉장히 이렇게 부정적이고, 그렇죠. 자기 잠재의식 자체를 완전히 가둬버리고 살아가는. 왜냐하면 의식으로 보면 나는 쓸모가 없잖아요. 의식으로 따져보면 나는 나이가 돼버렸죠. 은퇴했죠. 어디 쓸모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의식 간신히 5% 불 켜놓고 살다가 이게 꺼져버리니까 무의식의 세계까지 불이 다 꺼지면서 완전히 깜깜해져 버리는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저는 이 무의식의 영역 90%에 어떻게 불을 킬 것이냐, 이것이 숙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얼핏 드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이렇게 혹시 더 한 말씀 더 하실 분 계신가요? 자, 그러면 이 정도로 해서 오늘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무엇이 강자를 만드는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는가에 대한 책을 가지고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하면서 마치겠습니다.